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열대 몬순과 열대 고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입니다. 오늘 느낌적인 느낌부터 들어가면서 열대 기후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 몬순 기후, 그리고 열대 고산 기후까지 오늘 열대 기후를 완전히 싹 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과 손잡자를 통해서 기출 문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학습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느낌적인 느낌 가져갈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익숙한 풍경이죠. 꽃보다 청춘, 페루평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그쵸, 제가 좋아하는 유희열 씨,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해피 유희열로 떡상하시는 유희열 씨와 그 이적 씨, 윤상 씨가 함께 갔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꽃보다 청춘에서 이제 갔던 곳들이 페루, 쿠스코 같은 고산 도시들을 여행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열대 고산 기후가 바로 이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넣어봤습니다. 오늘 본격적 주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 복습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열대 기후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모두 열대 기후 지역이다 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도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오늘 배울 열대 몬순 기후와 열대 고산 기후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겠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제가 빼먹은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사바나 기후 지역이 왜 형성되는지 제가 정리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분홍색, 분홍색 이 친구가 있죠. 네모 박스. 요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가 좀 덜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봐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쵸? 북반구에 여름이 되면 하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쭉 얘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압대가 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그쵸? 요 적도 저압대가 위로 올라오니까 굉장히 습한 기후를 가지게 되겠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얘가 쭉 내려가는 시기,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 그쵸? 북반구 기준, 북반구의 겨울일 때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 아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건조한 시기를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겨울일 때 건조한 시기니까 어때요? 겨울 건조, 윈터 드라이라고 해서 AW라고 붙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보여줬었던 사바나 기후 지역 그래프에서 AW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W가 붙는 겁니다. 왜 W가 붙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추가 설명하고 갈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적도 수렴대 이동과 사바나라고 해서 요거 교과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뭐냐? 적도 수렴대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적도 부근의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를 얘기합니다. 적도 저압대. 얘가 바로 적도 저압대다. 적도 저기압대. 그러니까 이 적도 저압대는 어떨까요, 친구들? 무조건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다우지인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저희 다우지를 형성하는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 배웠던 태양의 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의 회기에 따라서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이동했을 때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 받기 때문에 건기가 된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친구들? 그쵸? 얘가 쭉 모든 기압대들이 쭉 내려오게 되는 시기니까 이 지역은 건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 그 다음 또 태양의 해기에 따라서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이동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우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강수가 많은 시기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인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도와주는 그림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적도 수렴대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이동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열대 고압대도 이동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은 문제 풀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열대 계절풍 기후, 다른 말로는 열대 몬순 기후다. 몬순. 몬순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영어로 계절풍을 얘기한다. 정리했었죠. 열대 몬순 기후 지역들 정리해 볼 텐데요. 지금 두 군데의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대 몬순 기후, 이렇게 이 부분이죠. 양곤, 이 부분들.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일대 지역들 일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있죠. 친구들, 남아메리카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위치 분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정리하고 갈게요. 열대 계절풍 기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장 강수량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미만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기에 강수량이 정말 많아서 이때는 연강수량이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기 때는 열대 계절풍 기후가 열대 우림 기후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한정해서 이제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의 강수량이 열대 우림 기후도 능가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 그래프로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다음 분포 방금 전에 확인했죠. 그 다음 특징,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약간 애매모호한 친구, 열대 우림처럼 완전히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지만 대신 사바나 기후처럼 건기가 길지도 않다. 짧은 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뭘 써야 될까, 친구들? 그쵸? 적도 수렴대 너무 중요했어요. 얘가 이동할 때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오는 것이었고요. 얘는 또 가장 큰 특징 뭐냐? 바로 이 계절풍이라는 거 빈칸 써주시면 됩니다. 계절풍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요 이름을 딴 거겠죠. 열대 계절풍 기후다 라고 이름 딴 이유가 바로 열대 계절풍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계절풍은 뭐였나 친구들, 우리 기본적으로 그쵸? 우리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비열차 때문에 육바비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영향이라고 했었죠. 바람의 풍향 달라지는 것. 그래서 여름철에 보통 계절풍이 더 강력하게 불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풍이 불 때는 더 여름철에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강력하겠죠. 그래서 적도 수렴대 플러스 계절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더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그래서 긴 우기와 짧은 건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기의 강수가 여름 계절풍 영향을 받을 때 특히나 더 강수가 집중된다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요거 지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친구들. 우기 강수량이 같은 기간 열대 우림기보다 좀 많은 편이다. 기후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키상간이가 지금 뭐였어요, 친구들? 요거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18도선 그렸을 때 지금 모든 두 지역 모두 AA 지역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키상간이는 지금 그쵸? 강수기후, 강수량 100mm 선 그렸을 때 어때요? 지금 키상간이 맨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AF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 양곤 어때요? A 여기 지금 그쵸? 건기 있기 때문에 A, W 혹은 AM인데 지금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 시기가 있어. 그래서 얘는 AM이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키상간이와 그다음 열대 몬순기후 지역의 양곤 두 곳을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뭘 봐야 되냐? 나머지는 다 우리 분석했죠. 그런데 이거 볼게요. 키상간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 언제예요, 친구들? 그쵸? 지금
9, 10, 11월 요때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시기인데 양곤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언제입니까? 그쵸. 6, 7, 8월 달 여름철에 지금 북반구 여름철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적도 수렴대 영향과 그리고 그쵸. 우리 여름 계절풍의 영향 받아서 비가 막 많이 집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냐? 요렇게 그거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심지어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보다도 더 많이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이 우기 때는 비가 훨씬 더 강력하다. 우기 때 비가 강력한 특징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중에 열대 계절풍 기후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름 들어봤죠, 친구들? 네, 푸켓입니다. 푸켓.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인데 푸켓 근처까지는 제가 갔어요. 근데 푸켓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푸켓은 왠지 약간 그쵸, 휴양지여서 나중에 제가 살을 빼고 열심히 수영복 입고 가기 위해서 아껴둔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봐보시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쵸, 우리 18도 기준선 기온 그려봤을 때 다 A 기후 지역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강수량 기준 띵 100mm 그려봤을 때 어때요? 지금 건기 있는 거 봤을 때 얘는 AF 아니구나, AF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비가 오는 시기에 어때? 비가 오는 시기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오는 곳들은 그쵸, AM 네,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인 것을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특징들 보여주냐? 네, 사진 좀 확인하고 갈게요. 푸켓 너무 예쁘죠, 친구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쁜 지역이에요. 이렇게 예쁜 지역인데 비가 올 때 어떠냐? 우기 때는 비가 무섭게 옵니다. 비가 무섭게 와요. 네, 우기 때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비 오는 ASMR 수준으로 비가 정말 무섭게, 시끄럽게 많이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사실 푸켓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검색해 봤더니 여기 베트남 우기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서 그 영상은 잠깐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우기 때는 비가 정말 무섭게 쉴 새 없이 계속 내린다 라는 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 바로 양곤이라는 곳입니다. 양곤 어디 있냐? 미얀마에 있어요. 지금 요즘 정말 너무 힘든 곳이죠, 친구들. 미얀마 지금 군부 독재, 군부 지금 쿠데타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말 6, 70년대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미얀마 양곤이 또 대표적인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서 좀 잠깐 가져왔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18도 이상 A 기후 지역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쵸, 100 강수량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비가 안 오는 건기 짧게 있는 거 봤을 때 얘 뭐예요? 지금 그쵸, 열대 몬순 지역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가져왔냐? 양곤의 생활 모습들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양곤 생활 모습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가 좀 비슷하죠, 친구들? 뭐예요 지금? 그쵸, 여기 지금 수상가옥, 물 위에 띄워놓은 가옥, 수상가옥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때? 지금 좀 띄어놨죠? 네, 지표면의 위치와 좀 띄어놓은 거 봤을 때 그쵸, 고상가옥 형태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대로 이제 거의 대다수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그쵸, 지분 경사도 급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상가옥과 고상가옥 형태는 그대로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쵸, 여기 여기 아저씨처럼 이렇게 요런 모자 씁니다. 모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도 사실은 우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모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모자를 농이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 지난번에 문제풀이 할 때 정리했었던 내용입니다. 농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자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쏙쏙쏙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쓰는 모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봤던 모습들, 익숙한 모습들일 수 있어요, 친구들.
농촌, 모내기, 모내기 체험했던 친구도 혹시 있다면은 아마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바로 요 모습이 모내기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벼에 그 모드를 다 이렇게 심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열대 계절풍 지역, 열대 계절풍 지역 AM 또는 AF 요런 지역들,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 열대 계절풍 지역들은 비가 정말 많이 와요. 비가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냐, 얼마나 더우냐, 심지어는 1년에 벼농사를 2번, 3번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기작 또는 3기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작, 3기작을 할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 그래서 벼농사가 너무 잘 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친구들?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쌀의 형태는 조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과 여기서 먹는 쌀이 좀 형태가 달라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날아다니는, 그쵸? 약간 바람이 날리듯이 날아다니는 그런 밥풀 같은 그런 이제 쌀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쌀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내용 넘어가서 우리 오늘 열대 고산기후 지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고산기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내용 정리하고 제가 자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분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열대 기후 나타난 저위도의 고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고산 빈칸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안데스 산지 들어봤나, 친구들? 그쵸.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역시 제가 죽지 않는 산지, 안데스, 죽지 않는다, 안데스 산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 아프리카 동부의 아비시니아 고원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고산기후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분포 지역은 지도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발보다 높아서 비슷한 요도대에 비해서 기온이 낮다. 특징. 근데 비슷한 유도대는 여기가 다 AF 지역, 거의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온이 낮기 때문에 좀 서늘한 기후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서늘한 기후 뭐라고 부르냐? 연중 우리나라 봄과 같은 기후다. 연중 봄 같은 기후. 항상 봄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항상 봄 같다. 그래서 항상 봄 같다. 항상 할 때 상자, 봄 춘자를 써가지고 상춘 기후다. 삼춘 아니라 했죠. 삼춘 아니고, 삼춘 아니고 상춘 기후, 항상 봄 같은 기후, 이응 받침, 상춘 기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 열대 기후 지역 특징 정리할 때, 그쵸? 우리 연교차는 작지만 1교차는 크다. 그래서 1교차가 더 큰 기후, 열대 고산 기후 마찬가지이고요. 덥고 습한 저지대보다는 생각하기 쾌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기에 문명이 발달했었다. 그래서 어떤 문명들이 있었냐? 여기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쿠스코 지역에 있는 잉카 문명이라든지, 잉카 마야 문명. 이런 문명들이 발달했던 곳들이 바로 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과 영상 보면서 정리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포 지도입니다. 고산기후 어디에 있는가 친구들 확인할 수 있죠? 고산기후 요렇게. 여기 지금 안데스 산지, 그리고 로키 산지, 그리고 아비시니아 고원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다음 여기 여기 파푸아 뉴기니 산맥인데요. 이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어디냐? 적도 주변의 지역들. 그래서 적도 주변의 요 지역. 여기 적도 주변의 요 지역. 요 지역이 우리가 오늘 볼 열대 고산기후 지역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보시면요. 아프리카의 지금 여기가 바로 아비시니아 고원이에요. 아비시니아 고원. 아비시니아 고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나타나는 열대 고산기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어딨나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위치하고 있는 또 열대 고산기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으로 제가 좀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같이 보고 갈게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친구들. 보통 우리가 그 해발고도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 맨 처음 기후에 기초할 때 정리했었죠. 그래서 100m가 높아질 때마다 보통은 0.6도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을 때 열대 고산기후 지역들은 보통 딱 15도, 16도 정도의 우리나라 딱 봄 같은 기후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곳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예로부터 문명들이 잘 발달했다. 이게 바로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볼 곳들 중에 한 군데 보고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봐주시면요, 지금 우리 요거 봐야겠죠? 네, 일단 기온 그래프 봤을 때 어때요? 기온 쭉 왼쪽으로 따라 읽어주시면요, 보통 10도 내외의 굉장히 서늘한 기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보고타 위치가 지금 딱 여기죠. 적도 부근에 있는 고산기후 지역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늘하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강수량 어떤가 볼게요. 강수량 어때요? 많이 올 때는 100mm 정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적게 올 때는 그쵸, 한 50mm, 40mm 정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중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구나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후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높은 해발고도. 그래서 H, high. 요거에 H를 따가지고 네, 열대 고산 기후 그냥 H를 따서 얘기합니다. H 약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춘 기후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대 고산 기후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으나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따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네, 꽃보다 청춘 페루편에서 우리 마추픽추를 갔었습니다. 이때 이적 씨와 유열 씨가 마추픽추를 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사진들, 저작권 프리 사진들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바로 마추픽추. 요거를 정말 이 육안으로 내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감동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거의 한참 동안을 산을 등반을 해서 봐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모습들이고요. 잉카 문명의 마지막 성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잉카 문명의 마지막 남아있었던 도시 형태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 과거에 그런 지어졌던 네, 고대 문명 치고는 정말 견고한 건축 양식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쵸, 마을의 형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공부 자료이기도 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사실 거의 지금 적도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워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위도상으로는 불구하고 어때요? 해발고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온이 서늘한 기후 때문에 과거로부터도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좀 모습들을 가져왔습니다. 열대 고산기후 H, 네, 약자로 부른다 했죠. 요 분들이 그 꽃보다 청춘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페루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모습들을 가져왔고요. 그쵸, 여기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직접 다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의상들이고요. 이 짜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을 또 가지고 왔어요. 같이 보고 갈게요. 그 전에 우리 네, 너무 귀여운 알파카님, 네, 알파카 우리 겨울철에 요즘에 알파카 또 코트 뭐 이런 거 많이 입을 수 있을 텐데 네, 요런 거 그쵸, 알파카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이 사실 여기가 고향이죠. 그래서 요 친구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도 잠깐 봤습니다. 우리 꽃보다 청춘 페루편에서도 여기 알파카들이 많이 있었고 알파카 인형들을 또 만들어서 파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보고 갈게요. 지구 반대편 척박한 안데스 고산지대에 우리와 비슷한 얼굴을 한 게로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Away Nico, pues kay Nico, inti chuncho. Ang chila tanyo kay inka matin tanyo kay katsay. Apo ko naman pagay ko pago troway ko. Igual na tatki pachamama. 게로족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안데스에 기대어 있다. 이들의 주식은 감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의 원산지는 다름 아닌 이곳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다.
취재팀이 방문한 8월은 마침 감자 파종이 한창이었다. 소나 말 같은 가축이 없어 전통 농기구를 사용해 직접 땅을 가는 모습.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은 16세기의 인디오 역사가 구아만 포마가 그린 당시의 생활상과 틀에 찍어낸 듯 똑같다. 특히 따귀작개라 불리는 이 농기구는 발판부터 손잡이 모양까지 수천 년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이어져 왔을 풍경, 깨로족에겐 과거가 곧 현재인 셈이다. 야마는 깨로족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산이다. 남미 안데스 고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야마는 잉카 시대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안데스인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였다. 다자란 야마는 1년에 한 번 털을 깎는다. 그리고 나선 굵은 바늘로 귀를 뚫어 굵은 태실을 끼워주는데 문자가 없는 깨로족은 이것으로 털을 깎은 횟수를 구분한다. 대부분의 털은 깎지 않고 남겨두는데 거기엔 야마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 Mas tajam penis kita pucu gimana roto ikupon cewek sajam berpucu ikupon. Ya, Mas tajam main punya nanti mas tajam. Ciri najaman. gracias. Un poquito más atrás. Separando los sus impurezas y vas apretando y vas separándose. 추운 고산지대에 사는 깨로족에게 야마의 털은 아주 오래전부터 옷감의 원료로 요긴하게 쓰였다. 그 털로 깨로의 아낙들은 손수 일일이 실을 잡는다. 실을 잡는 데 쓰는 부시가라는 이 물레 역시 그 옛날 잉카 여인들의 손에서 깨로 여인들의 손으로 대대로 대물림됐다. 전을 짜는 풍경 또한 잉카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그대로 기록돼도 좋을 정도. 직조에 사용하는 바늘은 알파카 뼈로 만들었다. 그 바늘 하나로 잉카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각종 문양이 그 어떤 도안 없이도 전 위에 그대로 새겨진다. Campune, umay ko man tawag. Makimalam tayo. Rik. Umay ko man. Mantay kiri. Mama tayo ka kala pune, ya ceci waktu. Ci pune awak mama tayo awak. 그런데 깨로족은 왜 언제부터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 하필 이 척박한 안데스 오지에 정착하게 됐을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친구들? 영상이 굉장히 좋은 자료여서 제가 조금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잉카 문명의 후손인 페르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산기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이 현대화됐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기가 일단은 농사를 짓기는 좋지 않은 조건이다 보니까 우리 척박한 산지에서 잘 자라는 감자를 주로 주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마라든지 알파카의 털을 우리 가지고 와서 또 옷감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자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산지 지역에서는 감자가 정말 중요한 그 식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리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래서 고산 지역에서는 교과서 내용 그대로 봅니다. 지금 34쪽이고요. 월평균 기온 10도에서 15도까지 온화한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는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 지금 우리 키토, 보고타 이런 지역들 오늘 살펴봤고요. 지금 이 그래프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 열대림 파괴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대림 파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과거에 1970년대에 열대림이었던 대다수 지역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쵸? 지금 요 일부분밖에 남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친구들. 나머지 지역들은 뭐가 됐나요,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그쵸? 이동식 화전농업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사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 뭐냐? 도시화가 된 부분도 많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공업화, 산업화를 하게 되면서 이 그냥 열대림들을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대림 베어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목재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대림 베어서 도시화를 하면서 점점 이런 열대림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열대림의 역할들이 뭘까요, 보통은? 열대림 역할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다음 산소를 내뱉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봤던 우리 열대우림 모습이죠. 열대우림의 거의 많은 부분, 특히 열대우림의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숲이 과거 1년 새에 서울의 16배, 굉장히 넓은 수치. 지금 보시면은 9,762제곱킬로미터가 무려 없어져 버렸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다 보면은 우리 열대림 파괴가 가져올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심해지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아마존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어디?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자기 국가가 더 잘 살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국가가 잘 살고 싶은데 딱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자원들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열대림밖에 없는 거예요. 열대림을 열심히 개간해서 팔아야지만 이 사람들 먹고 살고 또 경제 개발을 할 어떤 재원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가에서도 잘 막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기출문제 정리하고 기출과 손잡자 오늘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이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여행하고 있는 두 친구의 전화 대화이다. 각각의 여행적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지호. 내가 있는 이곳은 아침엔 제법 선선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오후 2시쯤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호우. 이거 뭐였어요, 친구들? 그쵸? 스콜이 쏟아진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스콜 어딜까요? AF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진경이 볼게요. 진경이. 지금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야. 건기에는 볼 수 없었던 풀이 자라 있다. 야생동물 이동해 온다. 그쵸? 내일은 대초원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우기 건기 있는 거 뭐예요? 그쵸? 야생동물 또 이동하는 거. 얘는 사바나가 되겠네요. 네, 열대 사바나 기후죠. 그 다음에 지호가 있는 곳이 과연 AF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곳에서 동물은 다양하다. 내일은 카누를 타고 밀림 생태계, 카카오 농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밀림, 그쵸? AF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지우고 네, 기후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의 기후 그래프 나와 있고요. 분석하는 방법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제는. 네, 18도 쭉 선 그려주시고 18도 선 쭉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18도 선 쭉 그려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니은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니은은 지금 18도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싶고요. 네, 그다음 기역, 디귿은 어때요? 확실히 AA 맞죠? AA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또 그려줘야 되는 거 그쵸? 강수랑 100, 강수랑 100선 또 그려줘야겠죠. 강수랑 100선 띵, 띵, 그리고 띵 그려줍니다. 그럼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시기에 네, 강수량이 100을 넘는 거 봤을 때 어때요? 얘는 AF구나. 네, AF 이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디귿은 어떤가요? 디귿?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있는 거 봤을 때 심지어 어때요? 지금 기온이 좀 낮은 겨울철에 기온 좀 낮은 겨울철에 건기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AW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은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18도 미만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A도 아닙니다. A가 아니에요. C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AF, 그다음 디귿이 AW인 거 봤을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친구들. 연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보시면 지호가 AF 지역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호가 AF, 진경이는 AW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기억의 그래프에 맞춰 줘야겠고요. 그 다음 진경이는 뭐예요? 니은은 아니고 그 다음 디귿.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동그라미 2번 잘 골라줄 수 있겠죠. 문제 이렇게 풀시면 됩니다. 네.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한 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열대기후 중 여름 계절풍에 영향받는 우기에 강수가 집중되며 짧은 건기를 갖는 기후를 몬순기후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 하며, 네, 저희도 고산 지역에 분포하며 우리 연중 우리나라 봄 같은 기후 나타나는 기후를 열대 고산 기후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두 기후 지역 배웠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요.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열공하는 하루, 뿌듯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